예, 세종호텔 로비원자 우리가 함께 지킨다. 각계각층 1인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호부터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리해고 철회해고자 복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명관이 직접 이곳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세종호텔 예, 구호는 전체 구호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수행.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진짜 사장 주명관이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진짜 사장 주명관이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수행. 네, 그럼 첫 번째 발언으로 세종호텔 지부 허지 사무장으로부터 로비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와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호텔 해고자 허지희입니다. 세종호텔 지부가 고진수 동지의 고공해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가장 환영할 사람들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오세인도 주명건도 아닙니다. 고진수 지부장을 설득해 내려오게 하면 최상의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하던 이들입니다. 1년에 가까운 고공농성에도 비리 사학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 대항학원은 1년 계약직 호텔 대표에게 결정권을 준다 하고 오세인은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이사회를 핑계댑니다. 21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위로금으로 퇴사한 사람들이 갑자기 반대한다고 합니다. 얄팍한 핑계 말고 차라리 주명관에게서 복직 명령이 안 떨어졌다라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세종호텔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명관은 여전히 월화 세종대 세종호텔 보고를 직접 받습니다.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주명건입니다. 여전히 그의 가족 중에 판사는 5명이고 그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이었으며 전 장관을 세종대 이사장으로 월급 주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주명건의 이사 해임을 취소시켜주고 아들은 대학 이사, 딸은 서적 이사 등 설립자 집안의 3대 세습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주명건에게 위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명건은 실제 직책이 없음에도 세종대를 쥐락펴락하고 세종호텔 해고자 문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비리사학재단 그들만의 왕국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인 대표가 복직이 아닌 위로금만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착오입니다. 세종호텔 지부는 복직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투쟁하던 선배들이 떠나도 남은 사람들이 싸워왔습니다. 우리가 지쳤다고 믿을 때 한 발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진수 동지의 336일 고공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걸린 회당 100만 원의 가처분과 퇴거 불이행 등 해고자들을 법으로 위협할 수 있지만 동지 여러분이 제 옆에 앉아주신다면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은 주명건과의 투쟁으로 결정했습니다. 싸워도 내 공장 안에서 죽어도 이 로비에서 죽겠습니다.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투쟁! 네,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조합원 동지들의 굳은 각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1일 농성단으로 참여하시는 각 단위 그리고 동지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8분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말씀 부탁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한국 비정규교선노조 조합원이시기도 하고 저주토끼 저자이기시도 한 정보라 작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비정규교수노조 정보라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예, 저는 그냥 기자회견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발언을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명건을 저는 긍정히 규탄하겠습니다. 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발언을 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저는 주명건, 진짜 사장 주명건에게 요구합니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해고자 전원복직 보장하라! 노조 파괴 사과하라! 민주적 일터를 만들어라! 노동자를 존중하라! 사학비리 타파하자! 이렇게 된 거 하는 김에 자본주의도 타파하자! 저희 비정규 교수 노조도 사학비리와 연관된 세종호텔 사태 해고 노동자분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아, 왜 그러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감사합니다. 정보라 동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신교 단위들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지금 몇 년째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천주교, 불교 앞으로 농성을 함께 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은 개신교 대책위에서 평일교회 연구소 박형순 목사님께서 종교계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2024년 12월 25일에 저기 건너편에 있는 남산 예장공원에서 세종호텔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드렸던 성탄절 연합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예배를 마친 후에 언제 한번 고진수 지부장님과 잠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엠바고였지만 조만간 고공농성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올 게 왔구나 싶었죠. 예, 그렇지만 동시에 고진수 동지의 결연한 표정도 봤습니다. 저 역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계절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고진수 동지는 저 위에 계속 있었고 우리 개신교 대책위 역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이곳에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동지들이 준비했던 도시락이 쌓여가고 한 주 한 주 두 손 모아 드렸던 기도가 쌓여가는 만큼 우리의 기다림도 인내도 할 일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1년의 시간은 복직을 위한 동지들의 의지와 끝까지 함께했던 연대이들의 마음, 그것에 제법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만 주명건 일가 그리고 대양학원 재단 세력들의 도무지 꿈쩍도 않는 모습에 절망도 함께 섞여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시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조금 더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회의의 시간들이 교차하기를 계속 반복한 채 어느덧 고진수 동지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교섭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이나마 복직의 가능성이 열리는구나. 그것은 저의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그저 돈 몇 푼 쥐어주는 것 정도로 해결하려는 그들의 그 조악함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1일 농성 대표단은 단지 노동자 동지들과 연대인들의 투쟁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입으로 뻔뻔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저 돈으로 환원시키는 그 재물을 겸하여 숭배하는 저 못된 마귀와도 같은 자본 권력에 대항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투쟁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세종대학교 앞에 가서 기도회를 드렸을 때 저는 그때 주명건과 그의 일당들이 세종대학교 입구 쪽에 세웠던 예수의 석상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운 예수는 아무런 생기도 없는 돌로 박제되어 있던 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빚어놓은 그 예수는 과연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기들 개인의 성공과 비리재단, 대항학원의 탐욕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정당하게 애지연교회에 항의하러 왔던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언제고 예배방해죄로 고소시킬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예수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그저 예수의 탈을 쓴 자본이고 돈이고 자기들의 배이며 그저 탐욕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믿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실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기어코 우리는 1일 농성을 결단하며 이 귀한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한 우리 노동자들과 연대인들, 우리 가운데 그 예수는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농성할 동지가 적어서 매일 낮과 밤을 마음 졸이며 시간을 보낼 우리의 동지들의 곁에 우리의 예수는 함께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땅 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이 농성의 소식을 들으실 많은 여러분, 이곳 세종호텔 로비로 와 주십시오. 돌아갈 곳이 없어, 또 머무를 곳이 없어, 이곳 세종호텔 로비에 응당 자신들의 일할 거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을 시작한 우리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농성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바로 이곳에서 우리 함께 사람들이 돌아서고 세상이 외면하며 자본이 무시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를 함께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힘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반드시 진짜 대표, 진짜 사장 주명건을 이 자리에 불러내고 교섭을 시킵시다. 복직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듭 싸워 나갑시다. 저와 그리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개신교 대책이 역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해고자들의 4년간의 투쟁 그리고 고진수 지부장의 336일간의 고공농성 그리고 로비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우리 종교계 동지들의 응원과 지원이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농성을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니 더욱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구호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투쟁. 진짜 사장 주명건이 교섭에 나와라. 진짜 사장 주명건이 교섭에 나와라. 교섭에 나와라. 투쟁. 예, 다음은 진보정당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 녹색당 이상현 대표,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님 말씀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동당 공동대표 이백윤입니다. 336일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혹한을 견디며 고공에 올라섰다. 밖에서 떼약볕 아래서 단 10분도 잊지 못할 만큼 그 뜨거웠던 폭염을 견디며 하늘에 매달려 싸우다가 드디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종호텔 자본은 감히 복직은 없다면서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을 고작 몇 푼의 위로금으로 흥정하려 들었습니다. 이것은 노동과 자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 존엄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호텔 자본의 실소유주 주명건에게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명건 사장, 당신은 언제까지 대리인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할 작정입니까? 사장이면 사장답게 제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호텔은 2023년부터 이미 12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부동산 자산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관광객이 넘쳐나고 매출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AI 경영이라는 허울조는 좋은 기만으로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명건 회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리는 그 수많은 자산 중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섞이지 않은 것이 단 한 방울이라도 있습니까? 장장 15년 동안 노조를 탄압하더니 이제는 가처분 그리고 간접 강제금이라는 법의 몽둥이로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려 하는 당신의 행태, 그것은 기업 경영이 아니라 반사회적 폭력입니다. 주명건 사장은 들으십시오. 비겁하게 숨어서 뒤에서 결정하고 책임은 남에게 전가하는 그 치졸한 행태를 이제 중단하십시오. 주명건 사장은 지금 당장 교섭장으로 나와 복직을 약속하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함께하는 우리는 노조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복직은 이제 이 사회가 최소한의 상식이 작동하는 사회가 될 것인지 야만의 세상이 이어질 것인지 그 사회적 기준을 묻는 자리입니다. 동조 농성과 일일 농성을 함께 이어가면서 주명건의 책임을 묻는 그 투쟁에 노동당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녹색당 공동대표 상현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시리게 추운 날 고진수 지부장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벼랑 끝 낭떠러지에 선 것 같은 마음일까? 이렇게 올라가도 연대가 이어질지 주명건이 나올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일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연대 동지들이 지켜주셨고 광장을 채웠던 말벌 동지들이 고진수 동지를 향했습니다. 광장의 응원봉과 광장의 깃발들이 행진하면서 이 광장의 끝에 사회 대개혁이라는 결실이 있다면 그것은 고진수와 함께 꼭 이룰 것이다. 고공 농성자들이 이겨서 땅으로 내려오는 날 그것이 우리의 함께 공동의 승리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광장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싸워오셨습니다. 이 일터를 눈앞에 두고 농성 천막을 치고 싸우면서 대체 어떤 마음일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해고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이 호텔에서 많은 것들을 돌보았고 곳곳에 이들의 손때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카운터를 보고 전화를 받고 이 모든 것에 이 노동자들의 땀과 정성이 배어 있습니다. 누가 감히 주명건을 주인이라 말하겠습니까? 이 호텔을 돌보아온 그리고 손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돌보아온 이들이 진짜 주인 아닙니까? 누가 감히 주인을 집에서 내쫓습니까? 지금까지 이 호텔에서 이 호텔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터를 만들고 돌보아온 노동자를 누구도 감히 내쫓을 수 없습니다. 내쫓겨야 할 것은 주명건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일터를 내놓고 일터를 제대로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이 호텔의 가치를 만들어 온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호텔의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주명건은 거의 1년을 추위와 더위와 외로움을 버티고 내려온 우리 고진수 동지를 앞에 두고 얼마면 되겠냐라고 위로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존엄을 파괴하고 일터를 빼앗은 그것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위로라는 말 집어넣으십시오. 위로가 아닙니다. 사죄를 해야 합니다. 나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일터를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버티고 너무 오래 싸웠습니다. 당연한 요구 이것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녹색당도 약속드리러 왔습니다. 이길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여기서 이길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네, 정의당 부대표 문정은입니다. 저는 어제 참으로 공허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모두를 위한 성장을 하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의 성장을 만들어왔던 일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세종호텔의 부와 또 우리 사회의 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했던 노동자들이 만들어온 일궈온 이 모든 것들을 재벌과 가진 자들의 것들로 만들고 있는 시절입니다. 저는 이 세종호텔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들이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오늘 촉구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해서 해고하고 쫓아내서 좋은 기업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명동 한복판에 있는 세종호텔에 더 많은 시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당히 자신의 일터를 자신의 손으로 지켜냈던 그런 자랑스러운 노동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곳을 우리도 회피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당당하게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만 바꾸려고 그 어려운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만 척결하자고 그 기나긴 겨울의 밤을 지새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일터,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말벌이라는 이름으로 또 시민들의 이름으로 함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각 진영의 각 단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우리 동지들을 엄호하는 사회적 연대투쟁을 다시 시작해 나갑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싸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끝까지 연대하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대통령만 바꾸는 그런 탄핵이 아니었음을 모든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보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동지들이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과 변함없이 함께 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일일 대표 농성에는 법률단위 동지들도 함께 하십니다. 법률단위 대표에서 오늘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부회장이신 김유경 노무사님으로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유경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로비 환자 9일째인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기자회견 오면서 오늘은 또 무슨 발언을 할 건지 정리를 하는데 여기 와서 저 그 도로 위에 있는 구조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저 높은 곳에 사람이 1년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꿈쩍하지 않은 주명건이라는 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로비에 다수의 관광객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로비에 이렇게 큰 농성장이 차려져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밤을 새면서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사장이라는 자가 꿈쩍하지 않고 여전히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함을 넘어서서 정말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 곳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괴하고도 이상하고도 분노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노무사들은 거의 10년 넘게 이 투쟁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노무사가 돼서 수준 노무사였을 때부터 이 투쟁에 결합을 했었고 여기 처음 와서 들었던 픽켓에는 어영노조에 대한 어떤 부당함 그리고 부당 전보에 대한 부당함들이었는데 10년째 수준노무사들의 모임인 노동자의 벗 그리고 노노모가 연대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이 싸움 정리해고 법률투쟁 정리해고 악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없어져야 될 법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심리불속해 기각으로 이 정리해고 정당하다는 판단 나올 때까지 사실 법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투쟁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사람이고 연대한 시민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
더 이상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무렵에 우리 고진수 지부장님 고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무렵에 이곳에 농성장이 차려졌습니다. 저희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이 여기에 결합하기 이유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계속 사람이 필요할 저희는 연대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부회장 자격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26일부터 회장 자격으로 여기에 올 것이고 26일 임기가 시작되는 회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연대투쟁 사업은 이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노동원은 끝까지 연대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년, 올해가 5년째죠. 5년 동안 세종호텔의 정리해고 문제는 주명건과 재단 사측의 편을 들어주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정리해고 사건에서 그랬고 교육부 감사 결과로 재단에서 해임된 주명건의 이사 취임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있어요. 교육부가 이사에서 자르라고 한 건데 그거를 취소하라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에서는 주명건의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건 정당하고 주명건이 교육부에 의해서 해임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하는 이 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은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음 발언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전략센터 황정은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전략센터에서 활동하는 황정은입니다. 4년이 넘게 해고는 살인이다, 복직이 정의임을 외치며 투쟁해온 세종호텔 노동자 동지들, 그리고 336일간 4번의 계절이 바뀌는 시간을 세종호텔 앞 시설물에서 고공농성을 해온 고진수 동지, 그리고 그 시간 연대하며 함께 투쟁해온 많은 활동가분들과 연대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측은 현재 법원에서 받은 면죄부를 이유 삼아 복직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된다고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더 싼 노동력인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을 고용해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본의 탐욕과 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비인간적인 자본의 형태는 절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투쟁으로, 그리고 투쟁에 연대하는 다수인 우리의 힘으로 변화를 쟁취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말 11월 초 자본과 강대국의 이익만을 위한 잔치였던 에이펙에 반대하는 투쟁을 함께 만들기 위해 국내 단체들과 해외 연사 10명을 초청해서 서울과 경주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10명의 해외 연사들은 당시 고공농성을 하고 있던 고진수 동지를 만나러 이곳 세종호텔 앞에 왔습니다. 당시 방문했던 해외 연사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감명 깊었던 순간을 물어봤을 때 모두가 한 입으로 여기 세종호텔 앞에서 투쟁하던 고진수 동지와 함께 연대하며 투쟁해온 노동조합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와 연대 시민들을 만났던 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은 부당한 노동자 해고에 맞선 노동자 복직 투쟁이자 세종호텔이라는 노동 현장을 넘어 한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고, 세계 곳곳의 활동가들에게 자국으로 돌아가 더 가열찬 투쟁을 하고 연대 투쟁할 수 있도록 영감과 에너지를 주는 투쟁입니다. 투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여기 모인 우리들이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나갑시다. 국제전략센터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연대를 만들어내며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이한 활동가님으로부터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이한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저희 세종호텔 지부 깃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 육색 무지개로 되어 있는 큰 깃발이 있습니다. 네, 육색 무지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어떤 한 색깔 깃발인데요. 저 깃발을 처음 본 것이 이제 터키어 문화축제 행진을 하는 코스가 바로 요 앞도로였습니다. 지나가면서 이 세종호텔 해고복직 투쟁하시는 노동자 동지들이 정말 환대의 인사를 보내주셨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 잊혀지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렇게 지나칠 수 없는 여러 낡은 깃발들이 이렇게 휘날릴 때마다 아직까지도 라는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선 고흥농성을 마치고 땅 위로 내려오신 고진수 동지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 농성장 앞밖으로 지켜와 주신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 동지 여러분께 네, 추운 날씨인 만큼 좀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행성인에서도 계속해서 성소수자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팀에서 연대 방문도 하고 투쟁문화제도 같이 열어서 이제 몸집회도 공연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직 투쟁을 조금 더 무지갯빛으로 연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들의 연대라는 것은 결국엔 성소수자 시민으로서 성소수자 노동자로서 해고자들의 투쟁이 곧 우리의 투쟁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모여서 계속 외치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리해고 철회하고 노동자들 안전하게 이곳으로 복직시키는 것. 그런데도 세종호텔 여전히 제대로 된 응답도 없이 일상을 빼앗기고 노동을 빼앗긴 사람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퇴거 협박, 체포 협박 정말 후한무치입니다. 부당해고는 당연하고 복직투쟁은 죄입니까? 우리 복직 없이 투쟁의 종결 제대로 된 종결 없습니다. 아직도 동지들의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 시민들, 성소수자 노동자들도 계속해서 세종호텔 지부에 끝까지 무지갯빛 연대 함께 투쟁하고 보내드릴 것입니다. 진짜 투쟁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호 같이 외치고 물러나도록 할 텐데 마지막 네 글자 같이 크게 외쳐주십시오. 진짜 사장 어디 갔냐? 당장 나와 교섭하라! 노동은 노동자의 생존이다. 안전복직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언으로 해주신 종교계, 진보정당, 그리고 법률, 국제연대, 그리고 인권단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전국 교수노동조합, 그리고 서비스연맹 산하 노동자 동지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공대회에 함께하는 동지들, 그리고 SNS를 보면서 혹시나 회사나 경찰이 어떻게 할까봐 노심초사 SNS를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사람이 부족할까봐 밤 12시, 1시, 3시에 이곳을 방문하는 우리 연대 시민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노동성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주명건이 여기에 올 때까지, 그리고 해고자 복직을 합의할 때까지 우리는 이 로비를 우리 연대 시민과 노동자들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와 경찰이 우리의 농성을 침탈하거나 공격한다면 하십시오. 그건 이재명 정부가 빛의 혁명 어쩌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체포 연행하는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세종호텔이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걸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우리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지희 동지가 주명권과의 싸움에 생을 걸었다.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옆에 앉읍시다. 더 많은 우리 시민, 노동자들이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 농성투쟁 함께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9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투쟁. 진짜 사장 주명권은 교섭에 나와라. 진짜 사장 주명권은 교섭에 나와라. 교섭에 나와라. 투쟁.